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박인복 여주대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여당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지금 출범 이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름이 덜 알려진 4개의 정당과 함께 연합을 한 건데 이 정당들이 도대체 어떤 정당이냐 이런 의문들이 많았는데 박인복 교수님, 먼저 가자평화인권당이라는 같이 이제 합류한 이 정당의 당대표가 유사 역사학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사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요즘 최근에 종교 문제 나왔을 때 유사 종교, 네네. 그다음에 유사 역사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한참 또 한번 유행된 적이 있는데요. 과거에 모 후보가 이름이 정치성을 가지면서 예. 정도령 얘기가 꽤 해제된 적이 있습니다. 아, 예, 예. 물론 민심을 혹시 무민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이고 사실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던 과거 이제 이런 국민 여론이나 이런 거 없을 시절에 네네. 과학적인 어떤 토대가 없었던 시절에 그런 논리들이 생기기도 했었거든요. 예. 이조 시대 때부터 정도령이 나타나서 네. 이시조선을 망가뜨린다 이렇게 해서 밀란도 일어나고 했을 때 예, 예. 혹시라도 무민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일부 주장하던 분이 이래 지금 선진화된 민주정당에서 예. 주장하는 분이 비례대표를 하겠다고 어떤 정당의 대표를 맡아서 하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변호사님, 저희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이 가자환경당의 권기재 대표는 이 성추행 의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과연 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정당들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이 이뤄졌을까 이런 의문도 나오거든요. 실제로 지금 검증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라고 보이고 사실은 지금 이름을 처음 듣는 정당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소수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그 활동이 과거에 어떻게 됐고 대표가 어떤 활동 이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유권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합정당을 구성하는 지도자들, 정치적 결단을 하는 사람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고 또 한간에는 이것을 검증할 책임이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대단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작금의 상태는 각 정당들이 사실 원칙도 없고 정치적 신념도 없고 그렇다고 절차적 정당성도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합집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대표적으로 권기재 대표 같은 경우는 이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건 혐의 사실이 일단 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드러나는 것들은 피해자가 3명이었다는 거고 그중에 한 명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당대표 한 사람의 어떤 활동 이력이나 과거의 전력을 비추어 봐서 이 당이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확대 해석할 수는 없지만 네. 적어도 당대표가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고 한다면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사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라고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조금 더 빠른 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지금 어쨌든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정당들,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한 정당은 유사 역사학 논란, 또 한 정당은 뭐 성추행과 또 조국 전 장관 꼬리표, 뭐 이런 등등의 논란이 있어서 분명히 민주당한테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이 지금 비례연합정당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한테 이 사실을 물어봤더니 각 당 대표를 뭐 검증할 책임이나 권한은 우리는 없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같이 하는 정당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당인지는 좀 미리 검증을 해야 되지 않나요? 공당의 어떤 실세 지금 연구원장의 말씀으로 보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게 어떻게 공당이면서 특히 집권 여당을 끌고 있는 축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연구원장이 우리 총선에 어떤 그 전진 기재가 되겠다고 하신던 분이 그렇죠, 스스로 지금 와서 말씀하셨죠. 각 당 대표를 검증할 책임이나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숱하게 지금 인재 영입들 해왔던 주축 세력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인재 영입도 사실은 이런 검증이 덜 거쳐져 가지고 여러 논란을 쌓았던 부분이거든요. 네네. 정당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어떻게 배출하겠다는 정당 공당에서 이런 책임 무책임한 말을 하는지 아쉬움이 크고요. 네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좀 뒤에 나올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예. 이게 우리 정당법이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정당법 2조에 보면 그 정당은 목적, 조직과 활동에서 민주적이하며 네. 국민의 정치적 의사의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된다. 아, 예, 그리고 예. 그 절차가 민주적이어야 된다고 정당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참여하겠다고 하는 정당들을 보면 플랫폼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예. 당원이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정당을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만한 절차나 제도가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정당들과 같이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거는 마치 일회용 정당을 만들고
자기들도 인정하지만 일회용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과연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수 정당을 원내에 진입시켜야 된다는 맹문을 걸었던 영동형 비례대표제가 네. 이게 누더기가 되는 걸 갖다가 집권 여당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가운데 이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는 군소정당 대부분이 졸속 창당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26일까지 등록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 20일입니다. 근데 아주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번개불에 콩고 먹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형식으로서는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검증도 이게 제대로 된 검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이틀 정도 22일까지는 다 끝내야 합니다. 22일까지 끝내고 그리고 각 후보들에게 시간을 줘서 이 서류를 만들어서 26일날 등록하도록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준비된 게 없어요. 이렇게 좀 졸속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도 뭐 잡탕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좀 알려지지 않은 정당에서 낸 비례 후보들을 지금 과연 검증할 시간이 있을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시민을 위하여 원래 플랫폼에서 이제 시민 추천 후보라고 받은 뭐 친조국 성향의 인사들이 대부분 들어가는 거 아닌지 이런 여러 우려들이 나오거든요. 일단은 친조국, 친문 성향인 사람들이 대거 포진할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왜냐하면 집권 여당하고 정치적인 어떤 신념이 일치하는 소수 정당이 모일 수밖에 없다면 친문 세력들이 대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일단 친조국 성향까지는 좀 정치적인 토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 예, 친조국이라는 개념 자체를 제대로 잡아야 되기 때문인데 네, 네. 어찌됐든 친조국, 친문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국민을 대표해서 여당을 대표해서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 더군다나 뭐 예를 들면 정가가 있다라던가 네. 과거에 불법 행위를 했다던가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네. 공모 일정만 국민 추천 공모를 18일부터 하고 그다음에 지금 검증을 할 만한 시간이 일주일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사실상 이 정당에서 공모를 해서 검증을 했다라고 내세운다 한들 유권자로서는 이 사람이 적합한 사람이냐 절차적 정당성이 부여될 만큼의 우리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냐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건 집권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충우돌할지는 유권자들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권 전체가 반성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이 비례정당을 둔 현재 전개 몹시 못마땅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현재의 전개가 몹시 민망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오늘 벌어지는 일, 그것 또한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상황이지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을 오랫동안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신 시민사회 원로들께 서운함을 안겨드리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 상태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사회 또는 공정을 지향하는 우리 시민들께 많은 상처를 주었고 당에도 많은 과제를 준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과거 이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는데 이낙연 전 총리는 딱 선을 그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낙연 총리의 언론인 출신이고 지금 출마하신 분 아닙니까, 종로에. 그렇죠, 예. 근데 상당히 좀 결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과연 정치적 함의가 뭘까? 이분은 다 그런 걸 읽고 계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 예, 기자 예. 출신이고 어차피 지금 공동위원장 하는 마당에. 네. 그리고 과거하고 좀 발언이 좀 결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조국 자택에 검찰이 들어가서 수색했을 때, 압수수색했을 때 여자분만 계신 방에 검찰이 압수수색이 과잉 압수수색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정부 하신 질문 적도 때.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조국하고 선을 긋는 것은 좀 다른 민심의 흐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지금 유성정당 만드는 부분도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난은 짧지만 4년의 책임이 무겁다. 예, 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유성정당의 당위성을 내셨던 분인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맥락을 보면 유성정당의 좀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렇게 봤을 때 여권 내부에 민감한 어떤 흐름이 감지된 거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